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직면한 가장 큰 위기가 바로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사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접하셨을 것이고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건설사의 워크아웃 사태의 핵심은 부동산 PF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용어도 생소하고 뉴스를 들어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부동산 PF가 도대체 무엇인지 가장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의 가장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들 전부를 이해시켜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그 누구와 부동산 PF에 대해 이야기하셔도 밀리지 않으실 겁니다. 또한 부동산 PF 위기 속에서 캐나다는 안전한지, 캐나다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태형건설은 대한민국 시공 순위 16위의 대형 건설사입니다. 워크아웃을 한다는 것은 회사가 빚을 못 갚아 부도가 나기 전 법원 관리에 들어가는 대신 채권자들과 직접 협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서 사라졌었고 또 새로운 건설사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번 태형건설의 파산이 문제가 되는 점은 총 부채 규모 16조 원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 16조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현재 환율로 캐나다 달러로 계산하면 162억 달러입니다. 1999년 대우그룹 파산 시 총 부채 규모는 86조 원이고 1999년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84조 원이었습니다. 현재 환율로 캐나다 달러로 계산하면 872억 달러입니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 시 총 부채 규모는 700조 원이었습니다. 현재 환율로 캐나다 달러로 계산하면 7,103억 달러입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생각한다면 태형건설의 총 부채 규모 16조 원은 크다면 크다고 말할 수 있고 작다면 작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태형건설 워크아웃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총 부채 금액보다는 바로 SBS 방송국 때문입니다. 태형건설의 모회사인 태형홀딩스가 SBS를 소유하고 있고 지금 이 SBS를 팔아서 부채 탕감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결국 지금 2024년 1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태형건설 사건은 경제 사건보다는 정치적 사건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PF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 PF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PF라는 말은 프로젝트 파이낸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줄임말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아주 쉽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신용이 있는 사람은 담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신용대출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는 신용카드입니다. 돈은 필요한데 신용이 부족하다면 담보를 걸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모기지와 자동차 대출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걸 보여줘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사업대출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대출이 우리가 말하는 PF이고 부동산 사업에 사업대출을 하면 부동산 PF, 반도체 사업에 사업대출을 받으면 반도체 PF, 새로운 헬스케어 사업에 대출을 받으면 헬스케어 PF라고 합니다. 그냥 사업대출이 PF인 거지 다른 게 없습니다. 물론 대출 금액이 크고 여러 명한테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대출보다는 PF라는 말을 씁니다. 원래 이 금융업계가 아주 쉬운 간단한 말도 뭔가 있는 것처럼 꼭 외국어를 이용해서 말합니다. 일반인들의 진입 장벽을 높이려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건설사들이 이 부동산 PF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콘도 단지 개발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10억 달러가 든다고 가정합니다. 땅과 콘도 부지를 구입하는데 5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건설사는 이 중 10%인 5천만 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하면 나머지 4.5억 달러의 잔여 토지 구입비가 남습니다. 이걸 금융기관을 통해 브릿지론으로 4.5억 달러를 대출해서 토지 구입을 완료합니다. 땅은 샀으니 이제 건설을 해야 하는데 건설 비용 5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토지 구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콘도 개발 사업을 담보로 부동산 PF로 전체 사업비 10억 달러를 대출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처음 토지 구입 시 냈던 5천만 달러도 회수가 됩니다. 이제 콘도 완공 후에 100% 분양이 다 되었을 경우에 15억 달러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부동산 PF에 대한 대출이자 2.5억 달러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콘도 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사가 벌어들인 순수익은 2.5억 달러가 됩니다. 맨 처음 총 사업비의 5% 현금만 있다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이 현금도 부동산 PF를 통해 회수됩니다. 2.5억 달러는 한국 돈으로 2,500억 원입니다.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 사업이고 부동산 PF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건설사들이 자기 자본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닌 모든 게 다 빚이고 대출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신규 분양을 알아볼 때는 오래되고 유명한 건설사의 프로젝트를 구입해야 한다. 일부 리얼터, 모기지 브로커들은 고객들에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건설 사업의 작동 방식을 보셨다시피 어차피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건설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남의 돈으로 대출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이건 대한민국과 일부 선진국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부동산 건설 사업은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 PF가 없이 대형 부동산 건설 사업을 하는 곳은 북한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동시에 여러 개 진행하는 아주 유명한 대형 건설사들일수록 위기 때에 더 위험합니다. 결국 대형 유명 건설사도 대출이 잘 안 되거나 분양이 잘 안 된다면 하루아침에 파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벌어졌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캐나다 토론토 다운타운 영앤블루워 스트리트에 건설 중인 D1 콘도입니다. 91층의 캐나다 최고의 마천루 프로젝트, 두바이 리조트급의 주거 형태로 광고했었습니다. 이때 토론토 리얼터들과 모기지 브로커들은 뭐라고 했었습니까? 분양 가격이 엄청난 콘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부자들만 분양받을 수 있는 특별한 프로젝트이다. 이 콘도 프로젝트가 실패한다면 다른 어떤 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안전한 프로젝트이다. 지금 기회를 못 잡으면 다시는 이런 기회를 만나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객을 현혹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 부동산 PF를 제공했던 핵심 채권단이 3곳이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 은행이고, 두 번째는 캐나다 보험회사이고, 마지막으로 KB 하나은행입니다. KB 하나은행이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은 돈을 대출한 은행입니다. 지금 이 건설사의 이번 프로젝트에서의 현재까지의 부채 규모는 총 16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조 6천억 원이며 현재 40층까지 공사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D1 콘도에 투자했다가 보증금이 묶인 많은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토론토 리얼터, 모기지 브로커들은 이 고객들에게 사과했습니까? 더 악질인 리얼터, 모기지 브로커들은 이 건설사의 파산 소식을 전하면서 고객들이 냈던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기들이 팔아먹을 때는 그렇게 안전하고 최고의 투자라고 자신했으면서 사과는 못할 망정 고객들을 투자에 실패한 우매한 자로 우롱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토론토 리얼터, 모기지 브로커들의 현실입니다. 건설사와 리얼터, 모기지 브로커들은 역사상 최고, 역사상 최대라는 말을 하며 콘도 분양 프로젝트를 선전합니다. 전 세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마천루 프로젝트가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성공적으로 건설이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몇 년 뒤에 그 건설사가 파산하는 사례는 아주 흔합니다. 사람들이 하늘에 닿으려 건설했던 바벨탑을 하느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이런 초대형 건설에는 항상 바벨탑의 저주라는 말이 붙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건축가와 금융가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런 초대형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안전한 부동산 건설 사업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안전한 건설 사업을 하려면 건설사가 전부 자기 자본으로 건설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오로지 북한만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부동산 PF 때문에 나라 존망의 위기라고 뉴스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캐나다라고 안전할 수 없습니다. 남의 피와 살로 쌓아 올린 업적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남의 돈으로 건설하는 부동산 건설사, 고객의 인생을 담보로 거래하는 리얼터 모기지 브로커,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입니다.